감성 분석, 이제 대형 언어 모델 LLM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 논문이나 연구에서 방대한 텍스트 감정 분류가 필요하다면 LLM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이 기존 감성 분석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볼 거예요. 내 연구 데이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왜 LLM으로 감성 분석을 시도하는 걸까요? 기존 방식은 주로 설문이나 사전 구축에 많이 의존했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미리 정해둔 범주 밖에 새로운 감정 패턴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논문에서는 LLM이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검증했어요. 실제로는 감성 분류, 측면 기반 감성 분석, 다면적 감성 분석 등 다양한 작업에서 평가를 진행했죠. 데이터 준비 단계도 살펴볼게요. 이번 연구에서는 총 26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어요. 출처는 IMDb, Yelp, MR, SST, REST, 랩탑 등 다양하고 각 데이터셋마다 최대 500개 샘플만 골라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고르게 샘플링하는 이유는 특정 데이터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모델의 실력을 공정하게 비교하려는 거예요. 내 연구에서도 여러 출처 데이터를 쓸 때 이런 균형 잡힌 샘플링이 중요하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모델이 쓰였는지 볼까요? LLM으로는 플란2플란 UL이 챗GPT 그리고 텍스트 다빈치 3이 동원됐어요. 비교 대상으로는 T5 기반의 SLM 소형 언어 모델도 함께 실험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 LLM들은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도 제로샷, 제로샷 설정해서 바로 감성 분석을 시도해요. 반면 SLM인 T5는 도메인 특화 데이터로 직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 데이터가 라벨이 부족하다면 LLM의 제로샷 능력이 큰 장점이겠죠? LLM의 제로샷, 몇 샷 설정이 뭔지 궁금하셨죠? 제로샷은 예시 데이터를 전혀 주지 않고 몇 샷은 1월 몇 개의 예시만 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즉 데이터에 라벨링할 여력이 없는 연구자에게 유리한 접근입니다. 훈련 세팅도 논문 내용 그대로 살펴볼게요. T5 모델은 ADAM 옵티마이저 학습률 114 배치 크기 4로 설정했어요. 전체 훈련은 3에포크, 몇 샷 환경에서는 100에포크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런 세팅은 내 논문에서도 참고하기 좋아요. 예를 들어 소형 모델을 직접 파인튜닝 할 때 배치 크기나 에포크 설정을 이렇게 맞추면 적은 데이터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감성 분석 작업별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볼게요. 감성 분류 SC 작업은 정확도 accuracy, 측면 기반 감성 분석 ABSA은 마이크로 F1 점수, 다면적 분석 MAST은 매크로 F1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내 데이터가 영화 리뷰든 상품 후기든 이런 지표로 모델의 감성 분석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모델이 어떤 감정을 잘 잡아내는지, 어디서 놓치는지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하죠. 이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볼 차례입니다. LLM들은 감성 분류 SC 작업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어요. 예를 들어 차트GPT는 제로샷 설정에서 97%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97% 정확도 정말 놀랍죠. 별도의 학습 없이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건 기존 소형 모델이나 사전 학습된 모델로는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에요. 반면 측면 기반 감성 분석 ABSA에서는 LLM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FLAN T5는 ABSA 작업에서 0%의 성능을 보였어요. 복잡한 문맥이나 세부 항목을 구별하는 데는 아직 약점이 있다는 신호죠. 즉 LLM의 강점은 전통적인 감정 분류에서는 확실하지만 세밀한 측면 분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 논문이 ABSA처럼 세부 감정 구분이 필요하다면 SLM 파인튜닝도 함께 고려해야겠죠. 다면적 감성 분석 MAST 작업도 평가했는데요. 여기서는 매크로 F1 등 다양한 지표로 모델의 다각적인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결과 수치는 논문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LLM이 전반적으로 SLM보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LLM은 제로샷이나 몇 샷 환경에서 특히 라벨이 적은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빛을 발합니다. 연구 데이터에 주석 자원이 부족하다면 LLM을 적극 활용해 볼 만해요.
논문에서는 센티에발이라는 새로운 벤치마크도 제안했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LLM의 감성 분석 능력을 더 현실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연구에서 여러 분야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때 참고하면 좋아요. 여기서 잠깐 실제 분석 단계별로 내 논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데이터셋을 여러 출처에서 고르게 준비해서 샘플 수를 균형 있게 맞추세요. 둘째, LLM, 플랜2, 챗GPT 등을 그대로 쓰거나 소형 모델 T5은 내 도메인 데이터로 파인튜닝해 비교 실험을 진행해 보세요. 제로샷 몇 샷 설정도 같이 테스트하면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가 지표는 정확도, 마이크로, 필, 매크로, F1 등 논문에서 쓴 것과 동일하게 설정하세요. 내 연구 목적에 맞는 지표를 고르면 결과 해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넷째, 결과를 해석할 때는 LLM이 어디서 강세를 보이고 어디서 약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차트 GPT의 97% 정확도처럼 높은 성능이 나오는 작업이 있는 반면 ABSA처럼 아예 0%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발 같은 벤치마크로 내 모델을 다양한 실제 데이터에 테스트해 보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모델의 약점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논문 심사에서 신뢰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LLM을 연구에 도입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에비셋처럼 세밀한 감정 구분이 필요한 경우 LLM 단독으론 한계가 분명하니까 데이터 구조와 작업 목적에 따라 SLM 파인튜닝이나 추가 도구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LLM을 이용한 감성 분석은 데이터 라벨링 자원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대규모 텍스트에서 감성 분류를 해야 할 때 특히 강력합니다. 내 논문에 적용하면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반면 데이터의 세부적인 항목별 감정이 중요하다면 LLM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 실험과 보완 모델을 준비해 두세요. 논문 심사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LLM은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도 감성 분석에 강한 성능을 보입니다. 둘째, 데이터 준비와 평가 지표는 논문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따라하면 내 연구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셋째, ABSA처럼 복잡한 작업에는 SLM 파인튜닝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넷째, 센티벌 벤치마크를 활용하면 논문에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나 논문에 오늘 소개한 LLM 감성 분석 방법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데이터 라벨링이 부족하거나 여러 분야 리뷰를 빠르게 분석해야 한다면 이번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는 분이라면 이런 LLM 기반 분석법을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구독해 두시면 실전 노하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